아버지는 가슴치며 후회했습니다. 외동딸을 교사로 만들겠다며 끝내 뜻을 꺾지 못했던 한 아버지. 그러나 딸은 다른 삶을 선택했고 결국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늦게 무덤을 찾은 날 그 앞에 나타난 한 소녀. 여긴 제 엄마 무덤이에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 숨겨진 손녀와의 만남, 그리고 재산과 명예를 둘러싼 법정 싸움까지. 과연 이 늦은 후회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강원도 산골 공동묘지. 74세 전직 교장 최동만의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꽉 쥔 채 그는 작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최선희 1979-2021. 검은 글씨가 선명했다. 42년간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교육자. 수백 명의 제자는 챙겼지만 정작 외동딸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 교사가 되어라. 그게 안정적이다. 22살 선희의 눈물을 기억했다. 딸의 꿈을 짓밟고 자신의 길만 강요했던 자신이 미웠다. 결국 선희는 약사 남자와 떠났다. 체면 때문에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집불통 아버지. 바보 같은 놈. 동만이 자신을 향해 중얼거렸다. 3년 전 그 전화. 아버지, 선희 씨가 뇌출혈로. 모든 게 끝나버린 순간이었다. 화해할 기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건넬 수 없었다. 죄송해요.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동만이 돌아보자 11살 정도의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커다란 눈망울, 선희를 빼닮은 얼굴. 여긴 제 엄마 무덤이에요. 소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에는 작은 들꽃 한 묶음. 동만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너는? 장은주예요. 엄마가 최선희예요. 세상이 멈췄다. 선희의 딸. 자신이 모르던 외손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은주의 어깨는 너무 작고 여렸다. 낡은 옷, 해진 신발. 누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걸까? 아저씨도 엄마 아셨어요? 은주가 고개를 기울였다. 동만의 목이 메었다. 딸을 잃고 3년, 이제야 찾은 희망의 씨앗.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자신이 선희의 아버지라고? 그동안 외손녀의 존재도 몰랐다고? 국화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두 사람 사이로 떨어지는 꽃잎들이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 했다. 은주가 작은 손으로 동만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 순간 동만은 깨달았다. 잃어버린 딸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 아이를 통해 새로운 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은주가 이끄는 대로 걸어간 곳은 산골 마을 끝자락의 작은 서점이었다. 봄날 서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문을 열자 책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아빠, 할아버지 모셔왔어요. 서가 뒤에서 나타난 남자. 40대 중반의 장민호는 예상보다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동만은 당황했다. 3년 동안 상상 속에서 미워했던 사위의 모습과는 달랐다.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민호가 정중히 인사했다. 원망의 말 한마디 없었다. 동만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다. 은주에겐 할아버지가 있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다만 찾아오실지 몰라 기다린 거죠.
민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동만은 고개를 숙였다. 선희와 정식 결혼도 못한 채 이 남자는 3년간 홀로 딸을 키워왔다. 자신 때문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처음으로 고백이 터져나왔다. 은주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이었다. 어머, 여기 다 계셨네요. 서점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동만은 직감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전 선인의 약국 박 원장이에요. 박미정입니다. 미정의 시선이 동만을 훑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혹시 선희 아버지시죠? 소문 들었어요. 선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호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사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선희와의 일 때문에. 동만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선희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법적 혼인관계였어요. 여기 증명서가 있고요. 미정이 서류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상속 문제며 은주 양육권이며. 다시 정리해야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법적으로는 저희가 가족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남남이죠. 은주가 아빠의 바지를 꽉 잡았다. 아이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 동만의 주먹이 떨렸다. 딸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이제 손녀마저 빼앗길 위기였다. 미정의 차가운 미소가 서점 안 온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증거가 있으시면 법정에서 봅시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세요. 다만 그동안 은주는 저희가 보호해야겠어요. 법적 의무니까요. 미정이 은주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동만이 앞으로 나섰다. 74년 인생 처음으로 진짜 싸울 이유를 찾았다. 집으로 돌아온 동만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주의 맑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결국 그는 20년간 손대지 않았던 선희의 방문을 열었다. 먼지가 자욱했다. 의대 준비서들, 어린 시절 사진들이 그대로였다. 책상 서랍을 뒤적이던 중 낡은 일기장이 손에 잡혔다. 선희의 마지막 1년 기록이었다. 아버지가 완고하시긴 하지만 언젠가는 은주를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민호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은주에겐 최고의 아빠가 될 거야. 글씨가 번져 보였다. 동만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다. 약국 일이 너무 힘들다. 미정 원장님이 계속 야근을 시키신다. 은주와 보낼 시간도 없다. 몸이 이상하다. 자꾸 어지럽다. 일기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 선희의 자필 메모가 있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딸 장은주와 동거남 장민호에게 남긴다. 2021년 3월 15일 최선희. 동만의 손이 떨렸다. 선희는 법적으로 미정과 결혼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미정은 왜 거짓말을? 다음 날 아침 동만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정육점 아저씨였다. 선희 씨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날 밤늦게까지 약국에서 일하고 집에 왔는데. 밤늦게까지요? 네, 박 원장이 무슨 급한 일 있다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더라고요. 선희 씨가 어지럽다고 하는데도. 동만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어서 찾아간 미용실에서도 비슷한 증언을 들었다.
박 원장이 선희 씨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애 있는 사람한테 무슨 그렇게 월급을 안 줬다고요? 몇 달씩 밀렸다더라고요. 그래서 선희 씨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동만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딸이 쓰러지기 전 상황이 점점 분명해졌다. 저녁 무렵 봄날 서점으로 향했다. 민호가 은주에게 숙제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 너무나 소중해 보였다. 민호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동만이 일기장과 증언들을 설명하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역시 그랬군요. 선희가 마지막 달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박 원장이 계약서 같은 걸 자꾸 들이밀더라고요. 계약서요? 네, 뭔가 서명하라고. 선희가 거절하니까 더 괴롭혔죠. 그 순간 은주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엄마가 자주 울었어요. 미정 삼촌이 무서웠대요. 아이의 말에 두 어른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정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동만이 결심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선희를 괴롭힌 사람이 은주까지 가져갈 순 없어요. 하지만 그때 서점문이 벌컥 열렸다. 미정이 두 명의 남자와 함께 나타났다. 정장 차림의 변호사와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지방법원 가정법정. 치명적인 정적이 흘렀다. 미정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최선희와 법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명서가 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동만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과연 미정의 주장이 사실일까?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주장에 심각한 허위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허위사실입니까? 선희 씨의 자필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일기장을 제출했다. 또한 동료 약사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동네 약사 김영희가 증인석에 섰다. 선희 씨는 박 원장님과 결혼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죠.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오해예요. 선희 씨가 쓰러지던 그날도 과로 때문이었어요. 밤 11시까지 일을 시키고.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미정이 벌떡 일어났다. 헛소리예요. 저는 선희를 아꼈다고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뭡니까? 민호가 핸드폰을 꺼냈다. 선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미정 언니, 제발. 은주가 아픈데 조퇴 좀 시켜주세요. 안 돼. 오늘 재고조사 끝내야 해. 하지만 싫으면 그만둬. 녹음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미정의 변호사가 당황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말해도 될까요? 은주였다. 11살 아이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섰다. 동만의 가슴이 찢어졌다. 저는 그냥 엄마의 딸이고 싶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할아버지가 저를 손녀라고 불러주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미정이 절규했다. 아이가 뭘 알아요. 법은 법이에요. 그 순간 동만이 벌떡 일어났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큰 목소리였다. 내 피는 은주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법정 전체가 그를 바라봤다. 전직 교장의 위엄이 되살아났다. 체면 때문에 딸을 외면했고 사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딸을 잃었습니다. 동만의 목이 메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딸의 마지막 부탁을 더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은주가 증인석에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은주는 내 손녀입니다. 민호는 내 사위입니다. 이제야 인정합니다. 미정이 주저앉았다.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은주가 동만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동만에겐 천둥같이 들렸다. 일주일 후 지방법원 가정법정.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원고 장은주 장민호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박미정의 상속권 주장을 기각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은주가 동만의 품에 안겼다. 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다. 미정이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서며 독서를 뱉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항소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은주가 동만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진짜 최은주가 될 수 있어요. 동만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주민등록상 성씨 변경. 비로소 최선희의 딸이 최가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것이었다. 응, 우리 손녀. 이제 당당하게 최은주야. 그날 저녁 봄날 서점 위쪽 작은 집에서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동만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다. 74세에 처음 해보는 요리였다.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은주가 카치바를 들고 다가왔다.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해볼게.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서투른 솜씨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민호가 밥을 지었고 은주가 상을 차렸다. 작지만 완전한 가족의 첫 저녁이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은주가 숟가락을 들며 웃었다. 그 웃음을 보자 동만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선희가 어릴 때도 이렇게 웃었었다. 그때는 바쁘다며 외면했던 그 웃음을. 할아버지, 왜 울어요? 아니냐, 할아버지 안 울어. 그냥 행복해서 그래. 3개월이 흘렀다. 동만은 매일 아침 은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함께 숙제를 했다. 평생 남의 아이들만 가르쳤던 그가 이제야 진짜 가족을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 은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는 없을까요? 엄마처럼. 동만이 깜짝 놀랐다.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뭘 도우고 싶니? 학교에 김수민이란 친구가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공부 잘하는데 학원 못 다녀요. 그 순간 동만의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다. 자신의 퇴직금과 연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6개월 후 최선희 장학회가 정식 출범했다. 가난하지만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들을 돕는 단체였다. 첫 장학생은 은주의 친구 김수민이었다. 장학회 개관식 날 은주가 수민과 함께 무대에 올라 감사패를 받았다. 동만은 무대 뒤에서 지켜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선희야, 아빠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겠구나.
남을 돕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은주가 무대에서 동만을 찾아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동만에게는 선의가 보였다.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딸의 모습이. 내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다, 은주야. 이제야. 아버지가 올바른 약속을 지켰구나. 74세의 늦은 약속. 하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진짜 가족이 된 지금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고 있었다.